네, 안녕하세요. 이혜영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하게 됐는데요. 항상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고 안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갖다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세끼 밥 먹을 때 이게 불편해서 못 먹겠다, 너무 괴롭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증의 병이 없는 한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금 말씀 여러 선생님들이 하셨겠지만 발생 원인이 상당히 많고 유전적인 소인이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병을 갖다 완전히 해방하는 것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가장 이 병에서 그럼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걸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걸 갖다가 조금씩이라도 병을 갖다 해방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유전적인 소인을 저희가 어떻게 돌릴 수는 없고요. 환경적인 요인 중에서는 저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어쩌다든가 기후의 먼지 진드기라든가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저희가 타고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이 관계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정신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성인군자 일부를 빼고 나서는 자기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피부 장벽이라는 것을 갖다가 착안할 수가 있는데요. 피부 장벽은 말씀드렸듯이 왜 장벽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몸을 갖다 전부 싸고 있는 그러한 벽 같은 것,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죠, 말하자면은. 그 보호막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보호막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각질층하고 위에 있는 그 지방 성분이 같이 벽돌하고 세면 쌓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질 조성의 변화가 있어서 그 피부가 건조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원이라든가 자극원, 그러니까 밖에서 나쁜 것들이 들어올 때 그 투과가 증가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걸 이제 피부를 갖다 3차원적으로 보지 않고 평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굴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피부는 동물 피부랑 달라서. 그래서 요 위에 있는 것이 표피고 밑에 진피가 있습니다. 되게 두층인데 진피에는 이런 혈관들이 보이게 되겠고 표피는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평생 여기 밑에서부터 새로운 세포가 이렇게 분화하면서 이쪽에서 떼층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으면 저희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생을 이것이 새로운 걸로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만들어져 가지고는 영원히 이걸 갖다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걸로 끊임없이 바꾸고선 저희를 새로운 것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피를 조금 더 자세히 각질층을 보게 되면은요, 다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죽은 세포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벽돌에 해당되고 세멘트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벽돌하고 세면이 이렇게 한 3, 4층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몸을 전부 코팅했다고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고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이 세면에 해당되는 지질층이 좀 약해요.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벽돌에다가 세면이 딱 달라붙어야지만 견고한 벽돌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허술하기 때문에 그냥 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건드리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아토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갖다 보존을 할 건가 그걸 생각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이 이제 단지 물리적인 그 벽돌 세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화학적인 물질도 좀 부족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이제 같이 겸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갖다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기본 치료라고 해서 아까 노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노영석 교수님이 주로 이제 했던 거는 이제 외용제 중에서 스테로이드, 그리고 이거 아까 그 프로토픽이라든가 엘리델 같은 이런 거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고, 피부 보습은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부 보습이라는 것하고 외용제, 그 다음에 악화 요인의 제거, 이걸 갖다 어떻게 하면 가족과 환자가 한데 어우러져서 누가 하나 힘들지 않게 서로 협조해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치료라고 얘기하는 거는 평생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끼 밥 먹는 것처럼 즐겁게 그렇게 해야지만 이 병을 극복할 수도 있고 정복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정복 당하게 되니까 하루 종일 끌려가면서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그래서 피부 보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습기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습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물론 우리 몸이 70% 정도가 물이기 때문에 습기는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밖에서 줄 수도 있죠. 모자라면은. 밖에서 주려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목욕이 되겠죠. 그래서 목욕해서 물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증발하지 않게 막아주고 그런 보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각질층의 수분을 공급하고 증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질층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의 가장 바깥에 있는 때층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라 이건 죽은 세포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분을 공급하고 그걸 갖다 증발을 막아준다.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 벽돌담을 좀 더 견고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피부가 건조하게 되는 질환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단지 아토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노인성 건조증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데 그때 이걸 갖다 쓸 수 있는 건데 굳이 아토피에만 이걸 강조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아토피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좀 더 일찍이 경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이가 어려서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고되게 살면 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걸 갖다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 스테로이드 외용제를 갖다 조금만 적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걸 다 하고 나서 이걸 갖다 적게 사용하려고 그래야 되지 하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할래. 그럼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늘도 자기 스스로를 돕는 사람을 돕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증상은 완화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 보습제가 얼마나 중요하다 이런 것 같다. 보습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걸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피부 보습의 원리는 수분을 공급해주고 증발을 방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수분 공급은 자기 속에 있는 걸 갖다 증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공급이지만 밖에서 간단하게 물을 갖다 죽여주는 것도 공급입니다. 그래서 공급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샤워할 수 있고 목욕 속에 이제 입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고 증발 막는 거는 기름기가 있어야 막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로션이라든가 크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하고 나서 이게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발라준다. 이러면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목욕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하는 것인가? 목욕은 우리가 매일 하는데 그 목욕 뭐 방법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방법도 있고 요거 이제 아토피 같은 경우는 피부가 겉이 많이 망가지니까 그걸 좀 더 빨리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욕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여러 선생님들이 하셨지만 이게 세균에 대한 게 굉장히 면역 막아낼 수 있는 힘도 적고 이 세균이 아토피 피부염을 상당히 악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에 대한 목욕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걸로 사우나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우나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부작용은 나쁜 면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일반적인 목욕도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그 벽돌담이 너무 견고한 사람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생을 병원 시세 안 치고 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거나 해도 돼요. 행복하게 태어난 거지만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약한 벽돌담을 어떻게 하면 보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목욕도 이게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신경 써서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각질층에 적당한 물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지근한 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은 세포하고 기름층이 있다 그랬죠. 기름층은 이제 물과 기름은 물론 상극입니다. 찬물에는 씻기지가 않지만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고 있으면은 기름이 빠지죠. 기름이 쫙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한 물에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다 해주시고 비누를 갖다 사용해주면은 기름기가 쫙 빠지겠죠. 근데 비누를 사용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그건 뒤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고 절대 문지르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서양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비누를 거품을 잔뜩 푼 물 속에 그 탕 속에 들어갑니다. 욕조 속에. 그 사람들 떼수건으로 문지르는 거 한 번도 안 나왔죠. 그러니까 영화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떼수건을 안 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비누 거품을 갖고 자기 손으로 대충 이렇게 하면서 목욕을 하고 끝내고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물을 끼얹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상할 정도로 우리가 보이겠지만 타올로 그냥 둘둘 감고 그걸로 목욕 다 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저 사람들은 비누기를 갖다가 안 닦을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지만 아마 그게 굉장히 희석이 된 용액이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마지막에 한번 헹궈주면 되지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되 문지르는 걸 갖다 그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게 굉장히 피부에 좋거든요. 그러니까 문지르지 않는 거. 이거는 비단 아토피가 없더라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제 말라버리면은 수분을 공급하는 게 헛수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사용하는데 마를 때 걸리는 시간을 누가 체크해봤더니 3분이래요. 그러니까 3분 내에 뭔가 발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발라도 좋으니까 발라주시는데 바르는 건 이 다음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근데 이제 일반적인 목욕 갖고 이렇게 막 진물이 나고 많이 심해졌어요. 근데 일반적인 목욕을 하면 이게 회복이 잘 안 되잖아요. 다음. 이렇게 막 해가지고 긁어놔서 진물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인 목욕하면 아파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다음. 이제 요거가 이제 오일을 조금 타서 아까 여기서 보니까 무슨 오일 나툼인가 그걸 줬는데 거기에 오일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면서 피부가 좀 덜 건조해지게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런 오일을 갖다가 탕 속에다 이렇게 물 속에다 좀 뿌리고선 할 수도 있고 쌀가루나 이런 곡물을 이용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쌀 녹말 그렇게 해서 이런 걸 하루 두 번 15분씩 이렇게 몸 담고 있는 겁니다. 보통 하루에 한 번 이상 목욕을 하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지는데요. 이 녹말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녹말은 쌀도 있을 수 있고 옥수수도 있고 감자도 있고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풀이 많지 않을 때 쌀로 풀 쓰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2회 15분 정도 가루를 물에 타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갖다 이렇게 죽 쓰듯이 쏘가지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어려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진물이 많이 난다 그럴 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쌀겨 같은 것을 갖다가 구하기가 좀 어렵지만 농촌에 있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그 농협 같은데 그리고 슈퍼 같은 데 가면 쌀겨를 얻거나 살 수 있어요. 이건 유기농이건 아니건 간에 아무튼 간에 이게 방부제가 안 들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쌀겨를 갖다 얻어다가 욕조에 풀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음. 이게 쌀겨를 갖다 이렇게 풀어요. 풀면 이렇게 쌀뜨물처럼 뿌얘지죠. 근데 얘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전신적으로 진물이 나고. 그랬을 때 이렇게 축이면서 이렇게 문지르지 말고 이렇게 하면서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15분 내지 20분 정도 이렇게 몸에 담가서 해주면은 여기 진물에 있는 그 세균이랑 여러 가지 묻어 있는 거가 청결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세척도 되거든요. 옛날에 비누 없을 때는 이런 걸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도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신 분들은 비단 이렇게 진물이 안 나더라도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쌀겨는 공짜로 얻을 수도 있고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비싸게 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주껏 한번 구하셔서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주말 같은데 이걸 풀어준 목욕탕에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서 하게 하면은 정신적으로도 조금 안정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거는 이제 피부 보호막을 갖다 좀 더 잘 견고가 해주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요새 수영을 많이 하죠. 수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수영장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염소를 갖다 소독을 하거든요. 염소를 굉장히 과하게 소독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잔유염소가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이 염소는 그냥 보통 사람들보다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해요. 피부를 상당히 건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잘 유지하다가 수영장 갔다 오고 나서 얘가 이상해. 그런 거 경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이 있을 때 아무리 정상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바닷가에는 갈 수 있습니다. 해수욕장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수영장, 집에서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요. 수영장에 이렇게 몸에 가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다음. 그 사우나 같은 것이 이제 요즘 많고 가족들이 이제 서로 같이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우나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도 좋은데요. 그리고 더더구나 두꺼운 각질층이 자연스럽게 제거가 되면서 그 보습제나 외용제가 효과적으로 잘 들어가게 해줍니다. 물론 문지르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사우나에서 푹 불려가지고 나와가지고 때를 문질렀다. 그러면 그거는 안 되는 거고요.
가서 와서 이제 가볍게 그냥 물만 이렇게 하고서는 나왔다. 그랬을 때는 보습제라든가 외용제가 잘 들어가서 좋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가 아토피에는 나쁜데 왜 그러냐면 아토피가 잘 생기는 부위가 땀이 많이 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 아토피가 나빠지는데 그럼 아토피 있는 애들은 운동을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운동은 하면은 안 좋긴 하지만 얘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얻는다. 그랬을 때는 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어떤 게 더 많은가 그런 걸 갖다 판단하는 것이 이제 부모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이거는 단지 너무나 여기를 좋아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쪽에 데려다니지 않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그 밖에 이제 아쿠아요는 다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감염원이라는 걸 아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포도알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나빠지고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이제 나빠지는 것이 있는데 다음. 이게 이제 그 나빠지기 때문에 이걸 갖다 목욕하는 데 이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에 이제 이 아토피 피부염은 그 아까 지질막층이 좀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천연의 항균제라는 것이 여기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피부를 갖다 뜩 긁어서 배양을 하면 균이 잘 안 자랍니다. 여기에 이제 부착하지 못하게 저희가 그 균이 싫어하는 걸 갖다 코팅을 하고 있어요, 몸을. 그러니까 단순한 벽돌담이 아니고 세균도 못 달라붙게 하는 그런 물질까지 분비를 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아토피가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분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벽 자체도 약하지만 세균도 더더욱 달라붙는 거죠, 자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게 피부 표면인데 포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포도 알균이 이렇게 여기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긁어가지고 배양을 하면 포도 알균이 90% 정도 이상, 90% 이상 배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하면서 안으로 못 들어가도 여기다 독소를 품어요. 그러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방막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1980년도 이전까지만 해도 목욕하지 않는 게 좋다 그랬어요. 보존을 해야 되니까 가능한 한 늦게 목욕을 하는 게 좋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한 큰 세균들이 여기를 번식을 하면 더 나빠지기 때문에 일단 이걸 제거하고 보자. 제거를 하되 이걸 제거하려면 지방막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냥은 안 되겠죠. 아까 설명했던 그 비누 같은 게 필요합니다. 비누로 가볍게 씻고 그 다음에 맨 겉에 있는 그 지방막을 다시 보충을 해주자. 지방을 밖에서 주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게 더 좋다. 이게 이제 80년대 이후부터는 정설로 자리 잡았으니까 목욕은 절대 안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은 비누로 뭔가를 닦아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그래서 이 항세균 효과를 얻기 위한 목욕이 아토피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너무 자주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일주일에 2-3번을 해줘야 되고 가장 간단한 거가 비누로 거품을 내서 해주시는 겁니다. 절대 타올에 문지르시거나 하시면 안 되고 나는 부드러운 가지 손수건에 합니다. 그렇게 가지 수건을 이용합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거는 힘이 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손에다 거품을 내서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비누에서 이제 트리클로산이라는 그 항균제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게 다이알 비누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요새는 아마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이거가 좀 더 항균 효과를 얻는 데 좋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할 때는 과망간성 칼륨이라든가 크로렉시딘에서 이렇게 소독할 때 쓰는 거 있죠. 이 치과에서 할 때 소독약으로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건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농도를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그냥 본인이 푹 부어서 하시면은 이게 잘못해서 자극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그 간단하게 비누 거품을 사용해서 했는데 그럼 어느 비누가 좋아요?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비누는 간단히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뭐 아무 비누나 써도 되지만 지방을 좀 덜 빼는 비누가 좋긴 하겠죠.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비누 목욕을 다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수분이 증발하기 3분 남았다 그랬죠? 3분 내에 뭔가를 발라줘야 되는 거니까 보습제를 바르는데 요거는 사람들이 되게 귀찮다고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면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누구나 다 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토피처럼 표피 지질의 이상이 있는 질환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가 습관화가 돼야 됩니다. 다음. 보습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아토피 용품이라는 것이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이 받으셨겠지만 뭐 중구난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아토피에 좋은 아토피 제품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습제를 크게 나누면은 밀폐제라 그래서 피부를 이렇게 기름으로 쭉 둘러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바셀린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수분제라 해서 이거는 조금 물에다 넣으면 씻깁니다. 그런 건데 글리세린이라고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사용했던 것이 글리세린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천연 보습인자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바르면은 조금 좀 상쾌하고요. 이거는 굉장히 찐득찐득거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잘 보합을 해서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 용품이라고 그러는 거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아토피에 필요한 그 지방 중에서 세라마이드라는 거, 그 다음에 비타민, 항균제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비싸요. 고가이기 때문에 그 아토피 용품 자체가 비싸지는데 이거 그럼 아토피 용품을 꼭 사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르겠으니까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지만 없는데 그 돈을 갖다 드렸을 때 치료약만큼 효과, 그러니까 드린 돈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보습제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이 증상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급성으로 진물이 질질 난다 할 때 거기다 그 기름기를 갖다 잔뜩 해가지고 해놓으면 여러분들이 피가 날 때 거기다 바세린 한번 발라보셨어요? 피가 이렇게 옆으로 새죠? 그러니까 이 진물이 질질 날 때 거기다가 바세린 같은 거 찐득찐득하게 발라놓으면은 이게 따로 놉니다. 그러니까 진물 나면서 그 바세린이 발라져 있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약간 물에 녹는 거 그 진물하고 같이 섞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만성이라서 이제 두꺼워져 있어요. 그런 경우는 로션 아무리 발라봤자 그 두꺼운 거에 간에 기별이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는 약간 좀 기름기 있는 걸 발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에 따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평양감사도 남이 싫으면 안 한다. 자기 싫으면 안 한다듯이 이것도 발랐는데 굉장히 따갑거나 붉어진다. 다른 사람은 기가 막히게 좋다 그러는데 본인한테 이러면 못 바릅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바르시면 안 되고 바르다 얘가 따가워서 도망가는데 거기 쫓아가서 좋다고 바르는 그런 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애들 피부를 갖다 보시면서 항상 붉어지는지 내가 따가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다음. 그러니까 왕도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이렇게 좀 주의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꼭 면옷을 입혀 주셔야 됩니다. 수면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모직이라든가 나일론 같은 것이 안 좋습니다. 모직은 굉장히 자극이 돼요. 그냥 그 자체가. 나일론은 땀을 흡수를 못합니다. 합성섬유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닿게 세부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속에 내복 입혔어. 내복은 여기까지밖에 안 오거든요. 여기 내복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내복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때 겨울에 내복을 입잖아요. 여기 털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면으로 싸주실까?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고 소매가 내복이 이렇게 쭉 나오고 그 위에 이렇게 내복이 여기까지 오고 여기 오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복은 안으로 들어가니까 그때 거기 바깥을 어떻게 싸줄 것인가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배꼽티도 많이 입듯이 대충 아래에 그냥 바지 딱 입고 위에 또 따로 입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면으로 싸주려면 배 부위를 어떻게 감싸줘야 되는지 그런 걸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 닿는 것이 순면이 되게끔 하고 그 순면 속에 비누가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세탁기로 대충 빨아가지고 입히시면 안 되고 그러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탁기로 한 다음에 그걸 갖다 따로 잘 헹구어서 완전히 비누기가 빠졌나 확인하고 입히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도하고 온도는 이제 너무 변화가 심한 거는 좋지 않기 때문에 목욕탕 가서 냉탕과 온탕을 마구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안 좋습니다. 아토피에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적당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원으로서 아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음식은 이제 긴가민가 하고 일부에서 그럴 수 있고 진먼지 진드기도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뒤에 얘기를 하고 정신적인 긴장은 가족들이 협조가 필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실내에서 이제 아까 그거 이제 진먼지 진드기가 왜 진먼지 집자가 붙었냐면 실내에 많아요. 이런 데 많고 바깥에 적습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붙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사하고 나서 심해졌다. 그래서 새집증후군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제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었던 적이 있는데 이거랑 아토피 피부염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는 새집에 이사하고 나서 아토피 피부염이 굉장히 심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상 과학적으로 입증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내에 보게 되면은 이산화탄소라든가 포름알데하이드가 새 집일수록 많아요. 오래된 집일수록 적고. 근데 이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은 아토피 피부염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보다는 피부를 건조시켜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새 집이 조금 덜 좋으니까 그럼 새 집을 어떻게 헌집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빨리 그게 이제 그거 하면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자꾸 환기를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보다 많은 것이 있고 진먼지 진드기가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빨고 깨끗하게 하고 매일 삶고 이러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어떤 이제 철이 바뀔 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겨울에 입었던 걸 여름에 입을 수는 없잖아요. 1년 10달 똑같은 걸 입는 게 아니니까 어디다 놔뒀다가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옷 같은 거는 이 곰팡이가 좀 습기를 좋아하니까 습기가 안 차게 해주시고 다리미를 달여서 입히신다든가 건조시켜서 입히시는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산화질소라는 것이 이제 그 새집에 더 많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농도가 이 정도 되게 되면은 4시간 정도 있으면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엌 같은 데 가게 되면은 특히 이제 히터 같은 걸 직접 쓰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이런 데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부엌 같은 데 보면은 이 농도 거의 되죠. 그러니까 부엌에 4시간 동안 이러고 있다. 그러면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부 여러분들은 하시고 나서 꼭 이런 걸 갖다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많을 때 이런 근처에 가지 않게끔 그런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다음. 포름알데하이드인데 이거는 이제 그 자체 농도가 굉장히 낮은 농도에서 4시간 정도 있어도 이게 기능이 이게 좀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더 이제 한 거는 요새 열을 갖다 보존하면서 집에다 단열재를 다 넣어서 건축을 하거든요. 단열재가 포함된 경우 이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새집 같은 데 가게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단열재가 없다 하더라도 이 농도보다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환기를 시켜가지고 이것이 이제 적정 농도까지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다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면 착용하고 물로 헹궈주면은 우리가 이제 감염원을 해서 그러니까 자극제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모직이나 나일론에서 오는 그런 것도 피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온도와 습도는 이원 유지하게끔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해주시면 되고 실내에 이제 새집을 갔다 그랬을 때 이제 환기를 갖다가 겨울철에도 정기적으로 조금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걸 다 요약해 보게 되면은 치료를 갖다 하려면 이제 저희가 물론 완쾌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저희가 어떤 형태를 갖고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 것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최선책인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을 해서 가장 어떻게 하면 조절을 잘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여기를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서 좋은 것은 이제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피부를 보습 잘하고 외용제를 선택을 어떻게 잘해줄 건가 그러니까 내가 보습제를 얘를 발라줘야 될 건가 외용제를 사용해야 줄 건가 그런 거는 부모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잘 선택을 하시고 병원을 아무리 자주 간다 해도 시시때때로 그걸 갖다 보여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하셔서 이걸 익히셔가지고 이게 금방금방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되게 되면 애는 병에서부터 많이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대해서 자꾸만 훈련을 쌓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악화 요인 제거하는 걸 갖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면은 이제 다니시다가 꼭 사시고 비눕기 제거하고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치게 되죠. 그러니까 가족이 모두 기분 좋게 그렇게 협조해 나가시면은 아토피가 있더라도 아토피 피부염에서부터 해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